안녕하세요. 풋볼픽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손흥민 선수로 인해 기분 좋고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요한 리버풀전에서도 다시금 멋진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로 인해 무척이나 행복한 주말과 연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인해 현지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카이스포츠에서 토트넘의 수비수 판더벤과 인터뷰하며 우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수비수 판더벤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 우승에 대해 말하긴 이르나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간다면 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올 시즌 우리가 우승 후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 최고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순위로 끝날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방식으로 플레이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축구로 모든 팀들을 이겨내겠다라는 말로 끝까지 가보면 우승도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우승 배당률을 보면 역시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가 1위이고 이어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오는 겨울 시장에 리버풀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인데요. 영국 매체 더부트룸은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였던 사디오 마네와 호베르투 피르미누를 사우디로 연달아 이적시켰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지난달 3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손흥민에게 전반 36분 선제골을 먹히자 그를 영입하려는 결심을 굳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롭 감독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재임 시절에도 바이어 4 레버쿠젠에서 뛰던 손흥민의 영입을 요청했다. 클롭 감독은 그를 영입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큰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클롭 감독이 즐겨 쓰는 전술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스피드 좋은 윙어를 이용한 빠른 역습 플레이다. 그의 적임자가 손흥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리버풀은 그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약 856억 원의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도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는 겨울 시장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보다는 EPL팀인 리버풀 이적이 더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하다 보니 이적 시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링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아서 이적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르면 몇 주 아니거나 크리스마스쯤에는 재계약 관련 소식이 나온다고 했으니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맹활약의 또 다른 증거인 빅클럽 링크가 나오고 있어 좋은 것 같네요. 여기에 영국 스카이스포츠, BBC도 경기 후 방송을 통해 토트넘 리버풀전을 분석했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리버풀을 돌파할 킬러 패스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메디슨, 손흥민, 클루셉스키가 있다면 조만간 그 패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오늘 저녁 두 번째로 골문 안으로 공을 넣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인해 득점이 인정되지 못했다. 알리송의 슈퍼 세이브도 있었다. 토트넘은 더욱 날라로워졌고 손흥민은 단 2번의 찬스를 통해 한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있다면 토트넘의 킬러 패스는 결실을 맺을 것이 확실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영국 BBC 스포츠의 스티븐 워녹도 극찬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주고 토트넘 경기를 보고 오라고 해도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게 나았죠. 하지만 지금 경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수준 높은 공격 축구가 펼쳐지고 있어요. 리버풀도 오늘 제 몫을 해주고 있고요. 정말 눈부신 경기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방금 제가 오랜만에 본 최고의 축구 경기 중 하나를 목격했다고 했는데요. 양 팀의 수준이 정말 놀라웠다. 리버풀은 10명의 선수로 시작해서 9명의 선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장면을 연출했으나 토트넘은 결승골을 넣기에 충분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레전드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선제골에 대해 정말 멋진 골입니다. 눈부신 골이에요.
메디슨의 히샬리송을 향한 완벽한 패스. 히샬리송의 달리기와 패스 타이밍, 손흥민이 판 다이크와 마티프 사이에 끼어든 침투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라며 극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어 BBC의 평점에서는 토트넘의 인내심이 보상받았다며 토트넘을 극찬했고 손흥민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가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다라고 보도하며 올 시즌 토트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새로운 주장 그리고 새로운 9번 손흥민이 등장했다라고 손흥민에게 주목했는데요. 이어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중앙 공격수는 팀의 점유율이 높더라도 터치가 적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 시즌 셀틱에서도 후루아시 교고가 경기당 평균 14개 미만의 터치를 기록하면서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최고 득점자로 시즌을 마쳤다. 손흥민은 이번 리버풀전에서 센터백을 점유하며 메디슨과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손흥민이 기존보다 터치 횟수는 줄었지만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셀틱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톱이 적은 터치로 간결한 플레이를 하며 공간 창출과 전방 압박으로 팀의 보탬이 되고 결국 간결한 마무리로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손흥민을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최근 4경기에서 평균 터치 횟수가 24.75회로 앞서 윙으로 출전한 3경기에서 평균 51.33회의 터치를 기록했던 수치보다 절반 이상 공을 만지는 상황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영향력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상대 수비가 제대로 빌드업을 할 수 없게 엄청난 압박을 선보이는 모습도 매 경기 시선을 사로잡으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도 손흥민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여전히 케인보다 나은 속도를 갖고 있으며 상대팀을 뒤로 밀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스프린트와 골키퍼를 압박하는 데 적합한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의 매체는 케인은 9번과 10번 사이에서 링크 플레이에 적합한 선수였다. 반면 손흥민이 9번 역할에 대해 해석한 것은 정확하게도 9번과 7번 사이 어딘가에 있는 완전히 다른 프로필이다라며 기존 토트넘 축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할을 손흥민이 원톱에서 수행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 애슬레틱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 대해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손흥민에게도 잘 맞는 것 같다. 그는 우리가 리버풀에 가한 수비 압박을 주도했다. 지난해 그는 100%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 시즌 더 나아진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손흥민과 케인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손흥민을 칭찬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케인은 세계 최고의 피니셔이며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하고 중거리 슛 측면에서 케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박스 안 움직임으로 자신의 경기력을 개선했다라며 손흥민이 케인과 비교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승리한 점에 대해서는 토트넘은 2017년 10월 당시 리버풀을 마지막으로 4대1로 꺾었었는데 손흥민은 그 6년 전 경기에서 직전 경기 승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수며 자신의 중앙 공격수 역할을 뽐내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